말이 마음 같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시작하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벌써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왜 항상 나만 갖고 그래? 또 시작이네. 나 열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당신 분명 일부러 그런 거야. 당신은 내 감정이 어떤지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어. 당신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일상생활에서 이런 언어 공격을 자주 당하지는 않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뱉고 있지는 않나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각종 폭력적 대화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예의 없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요? 비슷한 대화 습관은 가족 구성원, 즉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자매 등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간에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상처 주는 언어가 슬그머니 얼굴을 내밉니다. 실적이 엉망인데 아직도 빈둥거려? 머리가 나빠? 내가 벌써 몇 번이나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몰라? 도대체 왜 자꾸만 귀찮게 해? 회사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뭘 저렇게 화내는 거야? 내가 때려치우고 말지. 바꾸어 말하면 가정에서 직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마주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며 속상해하기도 하고 가끔 매우 화를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똑같이 날카로운 말로 반격해 큰 싸움이 나기도 하죠. 충돌을 제대로 처리할 방법을 알지 못하면 점점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충돌을 유발하는 언어를 듣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우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타인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려면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책에서 탐구할 것은 바로 사람 간의 소통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고인이 된 유명한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창안한 비폭력 대화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덧붙여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대화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친절하고 온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움을 받기 위해 일부러 남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라면서 남을 다치게 하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습관입니다. 어릴 적부터 비슷한 언어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상처 주거나 무감각한 말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문제를 일으킨 것은 상대방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싸움의 원인이 정말 상대방에게 있다 해도 당신의 대응 방식 역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 마인드, 보디, 스피릿으로 마음 챙김을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지속된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심리적인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후에 잇따라 직면하게 된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고 가족과 화해하는 법을 천천히 공부하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도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심리학을 접하고 자기 반성과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한 나는 지금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다운 사람 되기에만 집중하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말입니다. 가족 내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비폭력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대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고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처음 비폭력 대화를 접했을 때 나는 마음속에서 강렬한 공명을 느꼈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정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자료를 수집했고 나중에는 열흘 동안 열리는 국제훈련 캠프에도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로젠버그 박사의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위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공통적으로 선량한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는 관찰로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개인적인 편견이나 평가를 끼워 넣지 않고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으로 바로 현재의 진정한 느낌입니다. 이는 당신의 기억이나 과거에 경험한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로 자신의 내면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청, 부탁으로 이는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단계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찰, 느낌, 필요, 요청의 네 가지 요소를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각각의 단계가 낯선 영역을 여행하는 것처럼 두렵게 다가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요소들이 무시되어 왔고 아무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발전합니다. 이 책은 소통의 노하우만이 아니라 비폭력 대화 방식을 통해 대내외적인 관계의 어긋난 연결을 보완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연결이 너무 약할 경우 우리는 소통의 간극에서 길을 잃고 심지어 추락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치유의 역할 역시 담당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일상적인 소통의 난제를 수집하기 위해 나는 특별히 수십 명의 친구들을 초대해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을 열었고 그들에게 생활 속에서 대화 중 겪은 어려움과 서로의 교류를 통해 깨달은 것을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셨고 몇 년 동안 내 수업을 들은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수강생에는 내 남편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비폭력 대화를 배운 적이 없었고 심리학에도 문외한이었지만 풍부한 직장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우리 부부가 소통하는 과정이나 그가 나를 대하는 느낌, 생각 및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그룹으로 모여 경험을 나누는 경험이 처음인 사람이 적지 않았죠. 사실 많은 사람 앞에서 문제를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층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시종일관 입을 열지 않는 사람도 보았고 말을 더듬으면서도 열심히 질문하고 끊임없이 연습함으로써 결국에는 차분하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하게 된 사람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만 가르쳐도 열을 아는 수강생 역시 있었습니다. 이 과정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었든 내 눈에는 그들이 충분히 용기를 드러냈으며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밖으로 크게 한 걸음 발을 내디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 배우며 고민해온 베테랑 수강생들은 대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죠.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단련했으며 어떻게 예리한 칼날을 피하는 법을 터득했는지, 혹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다시 발견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존 가족의 붕괴를 마주하고도 해답을 찾아 용감하게 자신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고 결혼 생활로 뛰어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의 기술을 탐구한 경험을 모두와 나눈 동시에 좌절과 기쁨을 마주하게 될 새로운 참가자들을 잘 이끌어 주었죠. 몇 번의 주말 티타임을 통해 신뢰와 용기를 공유한 우리들은 대화를 통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나갔고 마음속에 묻었던 상처와 어려움을 직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책 속에서 다루는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다 허구이지만 이야기만큼은 진실입니다. 나는 독자들은 분명 깊은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심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치유의 역량은 분명 모든 독자의 마음을 통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지니고 있는 우리, 제대로 대화를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1장은 소통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편견을 내려놓고 소통의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통이 일방적인 통지나 목적 없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는 필요를 지니고 있죠. 이는 내가 이 책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수강생들을 작업실에 초청해 함께 부모, 자녀, 부부, 고부 및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비롯된 난제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하소연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2에서 5장에서는 각각 빅폭력 대화의 4가지 요소, 즉 관찰, 느낌, 필요, 요구에 대한 수업이 이어집니다. 관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불편한 대화가 유발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자주 범하게 되는 잘못을 이해하고 제대로 기억해야만 대화 속에 무심코 지뢰를 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논하는 주제는 공감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4가지 요소를 이해한 후 이를 운영해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느낌에 공감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를 떠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하기에 이르러서는 상대방의 느낌과 필요를 추측하는 데 주의력을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언어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상대방이 느낌과 필요를 정리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데요.
서로의 느낌과 필요를 대조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의 느낌과 필요에 대한 추측이 맞고 틀리고가 아닌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대화의 통로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모임에서 비폭력 대화의 사례를 가지고 모두와 연습했습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방법을 운영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다른 심리학 이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자주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밀한 부부 사이에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의 느낌과 필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례라도 해답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 방법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책을 위해 열린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았죠. 걸핏하면 무력감 혹은 괴로운 심정을 가진 누군가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꺼냈습니다. 답안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보았고 자신의 반려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내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감정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제대로 소통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슬픔, 적막, 고독의 공간에 가두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의 인생에 속한 공감과 행복을 되찾는 것을 도와줄 도구는 많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 시니 씨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스케줄을 조정하고 원고를 기록 및 정리해 준 덕에 이 책이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민족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누가 옳고 그른가, who is right and who is wrong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부정적인 상황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쉽습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은 옳고 그름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욱 행복한 인생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How can I make life more wonderful?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라이페이샤